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어 나라 앞날이 노랗다. 2022년에 이진숙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낸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MBC는 참사 당일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배상과 같은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5월 7일에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MBC 보도본부장이 이진숙 후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을 욕하는 건 후한무치를 넘어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이 후보자의 이렇게 뒤틀린 생각은 일관됩니다. 2014년 6월 19일 이진숙 MBC 본부장은 박문진 이사회에서 사고 대응은 청해진 해운이 가장 못했고 정부, 안전의식에 소홀했던 국민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풍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책임이 국민에게 있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쭉 지녀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은 이태원에 간 희생자들에게 있고 책임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으로 판박이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2019년 세월호 특조위가 자신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실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와 동행명령 불운 소식을 전한 미디어오늘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발로 언론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와 또 판박입니다. 작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브를 믿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이렇게 일치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후보자의 페이스북은 극우 광신도들의 회합 장소인 듯 합니다. 이 후보자의 페북에는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는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 댓글에 이진숙 후보자는 좋아요를 누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국내 역사관을 주도하고 있는 종북 좌파 연구자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지를 못한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 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호응합니다. 윤석열 시대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가 됩니다. 이승만의 터 위에 박정희는 집을 지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살림살이를 채웠고 그 이후 죽을 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고쳐 쓰는 중이라는 댓글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고 호응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독재자만을 골라서 숭상합니다. 그나마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독재자들과 나란히 놓은 것을 이성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계몽주의의 선구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주의자들이 악당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유념하라. 광신적인 생각에 미친 사람들이 다시 이성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악당은 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광신적인 생각에 미친 사람들은
다시 이성적으로 만들 수 없지만 악당은 가능할 수도 있다. 볼테르가 살아있다면 차라리 악당인 이동관, 김홍일이 낫다고 할 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그간 악당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노랗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낙마시켜야 합니다. 인사청문 의원님들 분투를 바랍니다.